내소사는 마국사만큼이나 좋아하고 또 자주 갔던 곳으로 백제무왕 34년인 633년에 해구 두타가 창건한 절로 처음에는 소래사라였다가 내소사로 바뀌었다 하는데 그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를 살펴볼 때 1700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내소사는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600m의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멋들어진 곳이어서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졌던 까닭이었던 것 같다. 내소사는 오래전 회사에 다닐 때부터 동료들과 함께 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던 매우 친숙한 곳이긴 하지만 늘 푸르름이 가득한 때 다녀오고 나여 과연 눈으로 덮인 내소사나 전나무 숲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었다. 하지만 눈 속에 나서는 길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의 사고 위험인을 도사리고 있어 선뜻 나서기가 우려스러웠으나 이번 대설에는 충청 호남 서부 지역에 국한되어 빙판길 위험도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아 마음먹고 감행했던 거다.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오는 내내 크게 다르지 않던 주변 풍경들이 정읍휴게소를 지나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소나무에 쌓인 눈꽃이 두꺼워지고 주변 풍경들도 눈에 띄게 겨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내소사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키우기엔 이만한 것도 없으리란 생각에 느낌이 좋다. 300m 앞 부안 새만금 방조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제 변산 국립공원이 지척인 곳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주변 풍경의 절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부안 새만금 방조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1k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런데 내소사가 가까워지자 새해한 느낌이 든다. 좀 전까지만 해도 눈 풍경이 마음에 쏙 들도록 풍부한 모습이었는데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점점 빈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쩐지 불안한 상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일단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상가로 직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내변산을 산행한 후에 내소사를 탐방하고 내려오면서 모시송편 판매점에 들러 구입해서 먹어보고는 맛이 좋아 여러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곤 했던 인연으로 사장님께 이곳 눈소식을 묻곤 했었는데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모시송편도 구입할 생각이다. 아까 내려오면서 미리 전화로 만날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오신 건가? 요즘 이곳은 비수기라 문을 닫은 점포들이 많은 실정이다. 하여 사장님도 잠시 들러 정리하고 들어가신다 했었다. 전화했더니 나와 계신단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잠시 몇 마디 나눈 다음 모시송편을 구입한 후에 사장님의 제안대로 문 닫은 상가 옆에 주차하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으니 일부러라도 찾아오는 곳이라 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잠시 들렀다가 이번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는 장성백양사로 이동할 생각이다. 내소사 입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일주문이다. 한문으로 능가산 내소사라 씌어 있는데 변산을 예로부터 능가산, 영주산, 복내산이라고 불렸으며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한다. 내소사도 2023년 5월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입장하고 있다.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 500m가량 이어지는 숲길로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 시원한 산책길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은 걷기 좋은 길이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전나무가 내뿜는 상쾌한 피톤치드 길을 걸으면 오랫동안 생각날 듯한 아름다운 길이다.
아주 오랜만에 지장암을 찾아본다. 이곳은 오래전에 찾았을 때 온갖 봄꽃들로 화려하게 길을 빛냈고 은은한 향기로 유혹했던 곳이었다. 이곳에도 동백나무가 있어 아직은 꽃망울이 붉을수록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니 무슨 시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인터넷으로 반야원이란 것만 알아냈다. 한 귀퉁이의 장독대가 동그만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거주시설인 듯하다. 전나무 숲길에서 200m 정도 올라오면 지장암을 만나게 된다. 내소사의 산내 암자인 지장암은 통일신라 초기에 진필 사가 창건한 절로 1941년 해양선사가 복원하여 지장암이란 현판을 달았다고 한다. 지장암이라는 이름은 암자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지장바위의 이름을 따서 지장암이라 했다 한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다시내 소사로 향하고 있다. 쌓여있는 눈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바라던 나무 위의 눈꽃은 바람에 날리고 따뜻한 남쪽 날씨에 녹아 작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많이 아쉽다. 여기는 내변산 관음봉과 직속 폭포로 가는 갈림길이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서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단풍나무 터널은 늦가을의 오색탄 풍과 겨울의 환상적인 은빛 설경을 선사하는 곳이지만 오늘은 그냥 기대보다 빈약했던 설경으로 아쉬움만 커진 것 같다. 여기가 최고 시청률 57%를 찍은 조선시대 운해의 성공담을 담은 드라마 대장금을 촬영한 장소라고 한다. 내소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느티나무가 있다. 할머니 당산나무로 수령이 1000살이 넘는다고 하며 일주문 밖에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나무로 수령이 700살 정도라고 하는데 매년 음력 1월 14일 날 석포리 당산제를 지내는데 내소사 경내에 있는 할머니 당산나무에서는 내소사에서 주관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불교 의식으로 진행하며 일주문덕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는 이반마을 주민들이 유교식 민간제례 의식으로 한 해의 만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할머니 당산나무 좌측으로는 국보로 지정된 내소사 동종이 자리하고 있다. 동종은 원래 부안 4대 사찰 중 하나인 청림사에 있던 것이었으나 청림사가 폐쇄되면서 1850년에 내소사로 옮겨졌다 전해지며 한국종의 전통을 잘 계승한 종으로 그 표현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고려 후기 걸작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내소사 복내루는 태종 12년인 1414년에 건립한 2층 누각의 막배 지붕 건축물로 소실된 것을 건축하면서 자연석을 초석으로 사용하여 기둥 높낮이가 모두 달라졌다고 한다. 복내루를 거쳐 대웅전으로 가는 길은 누각 아래 좁고 어두운 폐쇄 공간을 통과하는 형식으로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사찰 건축의 숨은 의도라고 한다. 대웅전 앞의 3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이며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꼭대기에 머리 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내소사 대웅 보좌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신 불전으로 조선 인조 11년인 1633년에 청민대사가 절을 고쳐 지을 때 지은 것이라 한다. 대웅보전의 꽃살문은 현존하는 사찰의 꽃살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며 창호에는 정교하게 해바라기 꽃과 연꽃, 국화꽃 등의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새긴 모양이 문마다 다르고 섬세하고 아름다워 목수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 속에 담청채색은 다 지워지고 나무 결무늬만 남아있다고 한다. 대웅보전의 단청은 오랜 세월 동안 빛이 발해 나무 본래의 결이 온전히 드러나 보여 고고한 빛깔과 천연의 향기가 나는 듯하다. 대웅보전의 내부 모습이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보전에서 바라본 복내루의 모습이다.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다.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그토록 산사에 있을 때 눈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왔었는데 정말 눈이 오고 있다. 예전부터 이 건물이 내소사 초기 사찰이라 미리 짐작만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 스님과 일반 신도들이 수행하는 설선당과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요사를 합쳐 미음자 구조로 지은 건물이라 한다. 생각지 못했던 눈이 내리면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경내를 둘러보고 싶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을 어느 곳으로
내소사에 도착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설경에 잠시 실망하긴 했지만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천년고찰 내소사의 고풍스런 분위기에 젖어들 때쯤 뜻하지 않게 만난 성기의 눈발에 행복했고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 또한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응대해주신 할머니 모신 입송편의 김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